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또 미사일 쏘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달 들어서 아직 한 달, 이제는 3분의 2도 채 안 갔는데 벌써 미사일을 4번이나 쏘았고, 그 미사일들 중에서 3가지가 각 다른 그런 미사일을 쏘았어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그럼 왜 북한이 이런 짓을 하느냐? 이번 4번째 미사일 발사의 타겟은 또 어디냐? 정치적 노림수는 뭐냐? 라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이게 정치적 노림수만 있는 거냐?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게 뒤에도 숨어 있냐라는 건데, 이게 밀착하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중국이 또 뭔가를 또 공개했어요. 서로 장난이 주거니 받거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을 더욱더 고립으로 몰아넣고 뭔가 김정은 제거하는 공작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뭘 또 공개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신의균 국방TV 계속 여러분들께 이 채널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TV,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북한이 또 주한미군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 목표는 군산 공군기지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북한이 3차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미국에서는 그 미사일 발사 430km가 의주에서 430km 딱 꺼보니까 이게 평택의 캠프 함프리,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라고 하는 그 평택 기지를 때리는 거다. 그걸 모사한 거다 라고 미국에서 주장이 나왔죠. 그럼 이번은 또 뭐냐? 북한이 평양 북부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370km, 고도는 50km다 라고 국방부에서 밝혔는데요. 그 370km를 다시 밑으로 내려보면 어디냐? 일부 언론에서는 계룡대다 이러는데, 계룡대를 왜 때립니까 걔들이? 지금 자기들 수하들 잔뜩 들어있는데 쫄병들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때립니까? 또 실제로 전쟁을 할 때 계룡대가 하는 일은 없어요. 계룡대는 양병을 하는 것이지 작전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만 쏘면, 도발만 하면 계룡대가 어떠고 저떠고 이러는데, 계룡대는 북한이 때려야 할 1순위가 아닙니다. 작전사령부를 때려야 되는데, 그 작전사령부 중에서 최고의 무서운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캠프 함프리스, 그리고 주한 미 7공군 기지가 있는 군산기지죠. 그래서 그 군산기지가 딱 370km, 순환비행장 활주로 남단 끝에서 군산기지의 활주로 북단 끝까지 딱 하면은 373km입니다. 그래서 계룡대는 이거보다 훨씬 가깝고 해서 계룡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군산기지를 때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 제가 다른 언론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저희들만 해드렸던 내용이죠. 미국의 특수전 원정 지원 기지가 지난주까지 계속 새 일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특수작전 훈련을 했고, 여기에 7공군이 지원해서 캐스, 즉 항공 지원, 항공 폭격을 해줬고, 그걸 직도사격장에서 미 특수전 부대들하고 7공군이 연합훈련을 했고, 그리고 그 시기에 B-1B 폭격기가 와서 또 때려주는 훈련을 같이 하고 이랬던 거에 대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자, 7공군 군산이지. 군산의 울프팩 8전투 비행단, 그거 우리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또 3분 간격으로 쐈어요. 지난번엔 11분 간격으로 쐈는데, 그래서 3분 간격으로 파박 쏘면서 우리는 더욱더 빨리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 니들이 군산기지에 패트리어트 있지만 막을 수 있냐? 이렇게 대량으로 그냥 때려버리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엄청 이제 화나겠죠. 자, 이렇게 위험 부담을 안고 연이은 내륙 발사를 고집하는 북한은 도대체 이유가 뭐냐? 자, 올해 들어서 1월 5일, 11일, 14일, 17일 이렇게 4번이나 쐈는데, 1월 5일을 1번, 2번, 3번, 4번을 이렇게 보면 1번과 2번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로켓으로 백두산 엔진을 집어넣고 1번은 탄두를 그러니까 웨이브 글라이딩 하는 좀 납작한 주둥이의 탄두를 집어넣고, 2번은 다타드 미사일을 모사할 수 있는 이런 탄두를 집어넣었어요. 두 개 다 완전히 그냥 테스트가 안 끝난 이런 시험 발사였고, 3번과 4번은 열차에다가
미사일을 탑재하고 뭐 이런 기동 발사를 테스트한다라고 지네들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과 4번은 작전 배치된 것에 대한 뭐 검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이 내륙에서 바다로 발사하는 건 이건 뭐 지네들이 북한이 여러 번 발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 그리고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은 북한 발사 당국이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1번과 2번은 처음 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엔진, 거대한 엔진이 1단 로켓이 어디에 떨어질지, 클러스터링 분리가 뭐 제대로 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게 북한 자기네들 영토에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쐈죠. 그래서 그동안 북한을 보면 처음 발사하는 건 동해안에서 주로 쐈습니다. 왜? 이 로켓이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아주 안정화된 신뢰성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내륙에서 쏴서 바다로 떨어지게끔. 왜? 일단 로켓이 어디에 떨어지니까 지네들이 북한이 계산을 가능해서 자 여기에 떨어지면 민가에 피해가 안 가. 또는 여기는 바다야. 또는 여기는 산악지역이라서 괜찮아.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계산이 가능 안 한데도 막 그렇게 쐈습니다. 이렇게 발사를 고집하는 건 뭐냐? 다 또 서쪽 지역에서 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국이 보라고. 자, 중국 형님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좀 봐주시라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중국 야합체의 대미 역할 분담 공조인데요. 그래서 북한은 이 근거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캠프 함프리스, 그리고 군산기지, 이번에 공군기지 타격했죠. 그리고 1번과 2번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여주면서 오키나와, 괌 이런 곳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은 캠프 함프리스, 군산기지 등을 때려주는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미제 전쟁기지는 뭐 내래 맡겼습니다 라고 북한이 하고, 중국은 미제 속으로는 우리 사람이 때린다 해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위성사진에 공개가 됐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ICBM 사일로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위성으로 보여졌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중국은 1000발의 ICBM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완전히 밀착을 해서 중국은 미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그리고 이 중국을 에워싸고 있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대해서는 북한이 타격, 이런 연합전력 태세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에게 매력 공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 매력 공세의 주체가 김정은이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자,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략군을 개편했죠. 그 전략군 개편 부대의 IOC 평가, 즉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평가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6월 29일 기사를 한번 다시 들춰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바로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전략군 사령부 예하에 지휘부를 동해와 서해로 나누고, 이에 따라 공격 및 방어 전략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동서해 전략군 지휘부 모두 공격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전략군 서해 지휘부의 경우에 동해 지휘부보다는 공격 능력을 다소 축소하고 방어 능력을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정은은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맡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을 3단계 벨트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전술 벨트,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휴전선 인근이죠. 그리고 그 중간 지역에 평양 어간의 작전 벨트, 그리고 그 뒤에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이런 아주 후방 지역에, 북한으로서는 후방 지역에 전략 벨트, 이렇게 해서 전략 벨트에는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작전 벨트에는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전술 벨트에는 단거리 미사일, 이렇게 해서 사거리를 3단계로 구분지어서 그 사거리에 따라서 3단계로 배치를 해놓는 게 전략군의 배치 개념이었는데, 이걸 올 6월에
중앙군사위원회 하면서 이거 하지 말고 동서로 나누어. 동서로. 그래서 전략군 사령부도 동서로 쪼개. 그래서 서해 사령부, 동해 사령부로 쪼개. 동해 사령부는 공격, 서해 사령부는 방어야. 그런데 이 방어와 공격이 누구에 대한 방어 공격이냐? 중국을 방어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하고 연합작전하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 지역을 공격할 경우에 서해를 담당하는 전략군 지휘부가 이에 대한 방어를 만든다. 그리고 대응 타격까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서부 중국을 타격해 들어갈 때 이 서해 지역에 있는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미군 부대를 때려주는 이런 대응 타격까지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서부 지역에서 미군 부대를 때리는 알래스카, 괌, 그리고 캠프 험브리스, 그리고 군산기지 이런 데를 때리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면서 중국에게 우리 이 정도면 작전 잘할 수 있는 거지요 라고 매력 공세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중국도 화답을 합니다. 바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서 북부전구의 제-20 스텔스 전투기가 주야간 전천 후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라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부대가 있는 곳을 보면 제-20 바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죠.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가지고 주야간 전천 후 요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말은 뭐냐? 이 제-20의 작전 반경 안에 누군가 적이 들어왔고 그 적을 공격해서 방어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격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 훈련을 했다. 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제-20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요. 이 제-20은 놀랍게도 평안북도 바로 건너편 단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산에 제1항공여단의 한 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나머지 두 개 대대는 J11B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판 수호이 27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방이 공격을 하고 J-20이 방어를 하는 이런 훈련을 했는데 결국 J-11들이 중국판 수호 27이 공격 훈련을 하고 공자가 되고 이 J-20 스텔스 전투기가 방어를 맡아주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위치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가깝죠. 그리고 또 여기 31 항공여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JH-7A라고 하는 대형 전폭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JH-7A는 작년에 뭐 보도가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PLXX 아직도 이제 그 미사일의 넘버를 정확하게 넘버링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PLXX라고 부르는 아주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400km 되니까 미국의 폭격기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죠. 폭격기, 공중거부기, 조기경보기 이런 걸 아주 멀리서 때려줄 수 있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31 항공여단이 바로 자강도 건너편에 있고 그리고 평안북도 건너편에 제1 항공여단이 스텔스기인 J-20을 가지고 지켜줄 수 있는 데가 바로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이런 국경지역이에요. 여기에서 미사일 쏘고 그리고 이제 순환비행장에서 다시 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다 중국의 방공구역 안에서 지금 움직인다. 그리고 79 방공여단 여기 S-300 PMU 여기는 최대 사거리 195km짜리 미사일이 있어요. 그리고 HQ-9이 있는데 여기는 120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78 방공여단 마찬가지로 S-300 PMU가 있으니까 여기도 사거리 195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8, 79 방공여단 이 두 개의 방공부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195km까지는 방공 능력이 제공되죠. 그리고 J-20 스텔스 전투기 이게 뭐 작전 반경이 1000km가 넘으니까 이 북한 전역에서 방어를 해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남의 영공을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J-20이 가지고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방어권 내 뭐 이런 데서 북한이 계속 지금 시쳇말로 깔짝깔짝 움직이고 있다. 왜? 얘들이 지켜주니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패시브 레이더인데 통신을 분석해서 위치를 잡아내는 거예요. 과거 코소보 항공전 할 때 그 통신을 이렇게 감청해가지고 삼각 측량해가지고 F-117 스텔스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해서 거기 이제 격추시켰던 그 교훈을 받아서 중국이 이런 거 국경지역에 쫙 깔아놨습니다. 삼각 측량하려고. 그러니까 야 폭격기가 이 지역 이 전략벨트라고 하는 이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멀리서 제즘 ER 때려주면 되는데 제즘 ER이 사거리가 900km니까 그런데 이 제즘 ER은 벙커버스터 즉 뚫고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다. 탄두가 작으니까. 그럼 이 지역으로 들어가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이 고민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미 정치권에서 굉장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존 볼턴이죠. 아주 강경파인데 저는 뭐 이 존 볼턴하고 저하고 성향이 거의 뭐 99% 똑같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 존 볼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난 1년간 이 정부는 한 일이 없다.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새 정부가 연달아 잘못된 정책을 편 결과다. 매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중국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고 볼턴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난 트럼프 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지만 마지막에 쫓겨났죠. 쫓겨난 이유가 워낙 강경하니까. 자기는 계속 저 때려야 된다. 쟤들은 협상으로 안 된다. 계속 때리는 걸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안 들어줬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사이가 갈라서 쫓겨났고. 그래서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지금의 바이든 이 세 정부 전부 다 잘못됐다. 그냥 때려야 되는데 무슨 대화냐. 라고 볼턴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뭐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또 워낙 또 통제가 심해서 이분의 얼굴에 그냥 제가 이렇게 실루엣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내가 집권했을 때는 중러 어느 나라와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큰 망신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있고 김정은은 연신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뭐 이 말들 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중국과 러시아 또 특히 러시아는 지금 뭐 미국을 완전히 그냥 뭐 우습게 보고 있고 정말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INF 중거리 핵전력 폐기 조약을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는 그 시절만 해도 그냥 뭐 러시아가 전전긍긍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푸틴이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붙던지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한심한 거 아니냐. 나라면은 이렇게 안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헤쳐나가려고 하면은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나의 의지를 적에 강요하기 위한 폭력적 행위이자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에 있어 적의 중심을 공략하는 데 집중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중심 이론을 설파했습니다. 이 중심 이론, 즉 적의 헤드만 따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전이나 이런 데서 이 중심 이론, 이걸 이제 미국은 효과 기반 작전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바로 바그다드만 그냥 쳐버렸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전쟁 승리를 이루었지만 이 중심만 때리다 보니까 나머지 정리가 잘 안 돼서 20년 동안 주변 정리하느라고 고생을 했죠. 아무튼 어쨌든 전쟁 승리는 적의 중심만 따면 된다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변에 이제 수단들이 잔뜩 깔려 있는데 그 수단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 이 보호를 받는 구역 밖에 북한의 중심이 있습니다. 즉 의지가 있죠. 그 의지가 김정은이든 아니면 그 김정은을 핫바지로 세우고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이 있든 어쨌든 그들은 평양에 있습니다. 걔들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북한이 이게 정말 뭐 설마 의도된 시나리오냐라는 건데요. 아니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거 보면 북한 인민들도 이제 분노하죠. 그 미사일이 얼마짜린데 아니 그게 한 발에 $10,000,000가 훨씬 넘는데 $10,000,000? 그러면은 그게 우리 옥수수 그거 막 사오면 지금 미사일 벌써 몇 발 쏜 거야? 6발 쐈잖아.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 인민들 전체가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쏴버렸어? 열받죠? 북한 인민들도 이제는 소통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됩니다. 또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 야 미사일 한 발에 $10,000,000가 넘어? 이런 것들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결국은 북한 인민들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죽일 놈, 나쁜 놈이 어디가 되냐? 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아니 내가 11월 달에 지금 중간선거 이겨야 되는데 예민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자꾸 하는 거야? 그리고 야권에서는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결국 이제 이 중심 이론에 의해서 의지를 제거하러, 즉 중심을 제거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뭔가 야합을 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외교적 판단인데 미국을 너무나 지금 견딜 수 없도록 자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 그것은 정말 이자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자가 정말 잘못된 판단해서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도 이자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 항상 딱 해야 되고, 지난 2016년, 2017년에 진짜 제거하려고 우리 정부가 제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딱 손잡고 진짜 제거하는 정부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정말 확실한 엄청난 변화 일으킬 수 있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낼 수 있다. 그건 한미동맹의 강화만이 이루어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TV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